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5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8회 징검다리 축제 개최.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8월 12일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부 지회장 박영미 주태로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장 제18회 징검다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비장애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애인, 자원봉사자, 장애인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체험마당, 2부 공연마당, 3부 놀이마당으로 구성됐다. 체험마당에서는 네일아트, 모기 뒤치제 만들기, 타투 및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제공됐다. 2부 공연마당에서는 오케스트라, 파트너 강사팀, 카혼, 신나고, 난타, 두드림 등을 선보였다. 3부 놀이마당은 명랑운동회로 체조 및 응원전, 양궁 던지기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징검다리 축제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호원 이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호원 이동 행정복지센터 권역국장 강경숙은 8월 8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플로킹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요원들과 호원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조정환, 마스터 플러스 병원, 병원장 박강, 봉사단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회룡역 일대에서 일반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물품 및 전단지를 배부하며 올바른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약국, 부동산, 편의점 등에도 방문해 경기도 호원 이동 위기가구 발굴 신고 절차 등을 홍보했다. 김영리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상징물의 새로운 시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시 상징물을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시 대표 상징물 중 시조, 시목, 시화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시 상징물 중 시조, 시목, 시화는 각각 비둘기, 잣나무, 철쭉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전국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지정할 때 함께 지정돼 우리 시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에 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상징물 재정비 계획을 수립,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징물 개정을 위한 향토학자 자문 등을 토대로 시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담은 새로운 개정 후보군을 발굴했다. 상징물 개정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10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시 대표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각종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된 선호도 조사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의정부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태울도서관, 의정부 평생학습원, 의정부 아트캠프,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안종성 시민소통 담당관은 이번 상징물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상징물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중장년 청년 대상 복지 서비스 일상돌봄 사업 실시. 이천시는 오는 9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고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천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 지자체 공모에 참여하여 제공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이천시는 7월 19일 물결표 쌓인 8월 1일까지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공기관 공고 결과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선철 선정되었다. 해당 기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상돌봄 사업과 유사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에 경험 있고 제공 인력인 활동지원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 물결표 쌓인 64세의 중장년, 만 13세 물결표 쌓인 34세의 가족 돌봄 청년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월 12시간 물결표 쌓인 72시간 돌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최대 월 16시간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이용자의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모집은 8월 7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신청 방법은 돌봄 필요,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또는 부재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645-3527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으로 꿈을 접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마장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장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행사, 가을바람과 함께 가을마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오 물결표 쌓인 7세를 대상으로 한 가을바람과 요리에서는 가을바람을 주제로 바람떡 만들기와 캐릭터 감자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재료 관찰 등의 활동을 통해 집중력을 기를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초등 1 물결표 쌓인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과 함께 뮤직 테라피에서는 그림책을 접해보며 감정을 인식하고 그림책과 연계하여 악기 연주를 해본다. 독서교실 이야기의 방문은 초등 1 물결표 쌓인 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속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해보며 독서교실 이야기 속 이야기에서는 초등 3 물결표 쌓인 6학년을 대상으로 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문장 플래그북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함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서와 함께 대화식 책 읽기에서는 하버드에서 배운 최강의 책 육아 책을 통해 대화식 책 읽기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 방식에 대해 토론해본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한 마법 공연 책 읽는 마법사는 단순한 마술을 넘어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으로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푸른 사자 완인이 원화 전시도 즐길 수 있다.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마장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이천시 통합도서관 에이지 www.ecollive.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이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 사업 진행. 용인 특례시 처인고 이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구용 지난 9일 지역 내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 가정 10곳을 대상으로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가 올해부터 특화 사업으로 진행한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 사업은 청력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초인등은 초인종과 경광등을 합쳐 만들어진 단어다. 밖에서 벨을 누르면 방 안에 설치된 수신기가 레드 불빛과 진동으로 외부인의 방문을 알려준다. 협의체는 초인등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초인등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주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초인등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용인 특례시 복지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 휠체어와 이동보조기구 등 복지연구가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복지연구 공유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공유 플랫폼에서는 지역 내 읍면 동과보건소, 장애인 복지관에 마련된 복지연구와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전국의 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된 물품의 대여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지연구 교부 사업과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사업, 전동보장구 충전소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연구 공유 플랫폼은 용인 특례시 홈페이지 https://www.yangin.c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연구 공유 플랫폼은 갑작스럽게 이동보조기구가 필요한 시민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에 직접 연락해 대여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라며 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시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